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의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비트코인 저희 얘기 꺼내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이재명 후보가 끌면서 지금 양호재로 다시 한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가 됐습니다. 의미 있을까? 네,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인바이오젠이 보니까 상한가가 지금 풀렸고, 네, 우리기술투자, 컴투스홀딩스, 대성창투 모두 다 음봉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세 약해지는 중이거든요. 반짝 상승일까요? 일단 비트코인 관련돼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주는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일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제 다른 이제 코인류들도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했었던 가장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험자산군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치가 조금씩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보였었고요. 최근 들어 다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런 관세 완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어저께 이제 미국과 영국 간에 이제 관세가 이제 체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무역협상이 큰 틀은 이제 발표가 됐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많았었던 시장에서, 이제는 관세가 조금씩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말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고위급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미국 내에 있는 하드 경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도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단기에 지금 급등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대부분이 이제 거래소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아니면 STO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쪽 시장 비트코인의 거래가 증가하면 거래소 입장에서 수익은 발생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거래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STO 관련돼서 여전히 기대감은 있지만 시행에 대해서는 조금씩 계속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제 그보다는 이제 미국의 관세 완화 관련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분위기인데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요거는 조금 정책적으로만 끌고 나가면서 조금 더 모멘텀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원화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맞닥뜨리는 게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대선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표를 얻기 위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를 얻는 거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와는 좀 더 구분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할 거면은 그러면은 그냥 비트코인 투자가 더 낫다라는 게 결론이신 거죠? 한마디로. 이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된 관련주는 정말 테마단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는데요. 이사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지금 최근에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그 위험 어떤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증시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주식을 좀 이렇게 리딩하는 느낌이 좀 든다라고 좀 말할 정도로 뭐 지금은 주식을 살 타임이라는 식의 어떤 한 언급을 한 2번 정도 네. 지금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주식의 어떤 움직임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차트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목별보다는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단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나스닥이든 S&P 500 같은 경우가 지금 상호관세 발표하기 전에 어떤 주가 레벨로 올라갔다는 점 확실히 좀 회복 탄력성은 빠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하락세를 좀 이끌었던 좀 빅테크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확실히 주가에 대한 회복 탄력성은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그대로 좀 반영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달러 약세라든지 미국채 10년물 어떤 금리 하락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은 분명히 이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지난 시간에 아무래도 좀 이제 우리가 다뤘던 뭐 세린메이어 관련돼서는 오히려 여름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도 상당히 좋은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다르게 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급에 대한 쏠림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6월 초에 있는 좀 대선과 관련돼서 인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책 테마주로 묶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 쏠림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실적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좀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는 상황,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그러다 보니까 증시를 이끌어가는 상당히 큰 섹터들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서 펀디멘탈만 볼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좀 외부적인 요소들이 조금씩은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러한 좀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미국 증시는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동향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사님.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증시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자산 어떤 선호 심리가 좀 상당히 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탐욕지수라고 하는 것들, 피어 앤 그리드 같은 이제 지표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것,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탐욕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구간으로도 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어떤 빠져서 단기간에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 번에 좀 눌림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 있을 때 지금 좀 따라가기보다는 그러한 좀 눌림목에서 오히려 좀 제가 볼 때 매수를 하는 좀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저는 뭐 한 7월까지는 그래도 롱 포지션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길게 보시네요. 네, 네. 7월까지 롱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또 종목의 관역을 맞추셨을지 탑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종목 먼저 보실까요? 네, 코리아 FT 가지고 오셨고요. 윤여민 이사 종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선정하신 이유는요? 네, 뭐 지금 뭐 미국, 영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에서도 뭐 주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이제 일부 이제 유예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영국산 이번에 이제 합의된 게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10만 대까지 이제 기존의 25% 상호, 그러니까 개별 관세에서 10%로 낮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자동차가 이제 무역 협상 내에서 절대 뭐 25%가 불가한 수치가 아니라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의 이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자동차 관세가 뭐 기존의 25%에서 충분히 낮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차량 같은 경우 판매 대수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대수는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친환경 차량,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판매는 꾸준하게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부품인 카본, 캐스니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높은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 제작에 상당히 주요한 부품으로 지금 장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 이제 현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도 있는데 가격도 부담이 없어 보여가지고요. 네. 네, 어떻게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네, 뭐 최근에 주가가 계속 지금 하락을 보였죠.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한 그런 이슈가 이제 계속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뭐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4,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아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000원, 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4,600원, 뭐 500원, 600원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상단인 5,500원까지 1차적으로 목표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거의 근처까지 다 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점을 좋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뉴스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주가 자체가 좀 출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까지도 좀 주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스터빈이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 관련된 쪽에서 특히 이제 SMR 관련된 쪽도 제가 볼 때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플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만 이러한 두 가지 히든 모멘텀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강자라기보다는 좀 후발주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독일의 지멘스 이런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장주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어쨌든 후발주자로 좀 들어간 상황인데 워낙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가 모자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의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SMR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안에 지금 뉴스케어 파에 지금 SMR 관련돼서 뭐 초도 호기에 지금 건설 계약이 맺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SMR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러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된다면 원전과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좀 전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영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 좀 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고점 자리가 39,000원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전고점 딱 39,000원까지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좀 이제 위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전고점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39,000원 이상까지는 그 이후에 한번 탐색해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오늘 어제 계속해서 시장을 상승률 상해를 도배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인데요. 위너와 루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거는 바로 실적인데요. 오늘만 해도 뭐 넷마블, 뭐 고려아연,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APR이 지금 대단합니다. 어제 실적 내고선 분위기 환기가 됐는데 오늘도 삼전 하이닉스보다 거래대금 많습니다. 거래대금 1등 타이틀 거머쥐고 있고요. LIG 넥슨 어제 또 하이라이트 종목이었는데 어제나 윗꼬리가 좀 아쉬웠거든요. 그거를 일부 또 만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에 재도전하는 움직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좀 시큰둥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투자자들의 기준이 명확하네요. 실적에 대해서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의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테마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건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일단 주가가 연속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1분기 실적이 계속 지금 발표가 되면서 호실적과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제 실적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호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해도 시장 기대치를 얼마만큼 충족시키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그 주가의 그 등락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실적과 관련돼서 지금 가장 뭐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게 방산,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산 관련된 부분은 뭐 지난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어저께 LIG 넥스원도 그렇고 1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성장세와 영업이익 성장세는 아마 올해도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도 계속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주에 대한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인도,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로 봐서라도 각국의 이제 방위비가 증액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방산주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APR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 그다음 미용기기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거 영향이 크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관세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미국 이외의 시장, 뭐 대표적으로 뭐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뭐 EU,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 내에서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실적의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직 실적을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종목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OEM 업체 같은 경우도 이런 해외 매출 비중들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내에서의 관심도를 높이면서 주가도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잘 타면서 다음 어닝 시즌의 주인공을 찾아내자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상 아직까지는 조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 때문에 많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닝 시즌이 돌파구가 지금 시장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확 느껴지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정책,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물, 여기에 또 실적, 또 이제 관세와 관련된 쪽으로 좀 크게 좀 이렇게 3가지 어떤 카테고리로서 지금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관세와 관련된 영향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 뭐 정치 쪽이라든지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테마 따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숫자와 관련된 쪽에서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움직임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표님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방산 섹터가 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어제 APR을 시작으로 해서 뭐 코스맥스 그다음 한국콜마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52주 신고가의 흐름이 나오면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 대장주가 대부분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52주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보유자분께서는 어떤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어떤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좀 이러한 종목들은 좀 관심을 두되 뭐 실적과 관련돼서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좀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이 멀어진 그런 섹터라는 종목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꾸준히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화장품과 관련돼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작년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여름, 어떻게 보면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꺾이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폭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만 2분기, 3분기까지 이러한 실적이 어떻게 보면 계속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측면에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좀 작년에 어떤 그러한 좀
트렌드를 보면서 제가 볼 때 한번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인물, 뭐 실적, 관세 크게 카테고리 4개 잡아주셨는데 역시나 뭐 미들언덕은 실적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또 하게 됩니다. 두 분께서 주목하고 있는 어닝준 어떤 종목일지 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신고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현대 로템이고요. 이사님의 종목은 일진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도 안 냈는데 신고가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대 로템이? 네. 그러니까요. 뭐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뭐 네.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2개의 사업부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레일 사업부, 하나는 방산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레일 사업부의 수주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번 주만 해도 이제 타이중의 이제 블루라인 철도 시스템을 4,200억 정도의 이제 수주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만 철도 관련된 수주가 3조 3천억이고 뭐 작년 말 기준으로는 뭐 누주 수주액이 14조였으니까 뭐 그거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17조 정도의 이제 누적 수주액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뭐 캐나다나 호주와 관련돼서도 철도 수주전이 계속 뭐 본격 진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이런 레일 관련된 사업부의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방산 관련된 사업부들은 뭐 원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상들을 많이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특히 K2 전차에 대한 수출 기대가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중동이나 여러 국가들에서 K2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 발주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매출은 1조 2,70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860억으로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할 만큼 올해 실적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 신고가를 기록할 만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 뭐 실적이 발표되면 뭐 지금보다도 뭐 한 10%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차 목표 가격은 15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와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네,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흐름 기대하면서 신고가 종목을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일진전기가 뭐 수주 나오는 것만 봐도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일진전기가 어떤 점을 포인트로 지금 현재 잡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좀 제가 볼 때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 특히 딥시크와 관련된 우려로 인해서 1분기에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쏟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1월 중순에서 어떻게 보면 말 정도를 좀 고점을 찍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흘러내렸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회복과 함께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변압기 쪽에 대한 어떤 수출 데이터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상 최대치로 수주 잔고를 좀 기록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매출로서 적용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도 유럽에서도 좀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특히 이런 선진국 쪽에서 어떤 노후화된 전력망에 대한 교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전력 인프라, 특히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요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너무 자리들 자체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뭐 산일전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력 인프라 종목들 차트가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조정을 좀 급하게 받았고 다시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도 매력적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목표 수익률 많이 잡으신
계실지 궁금합니다. 손절가 목표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 매물대를 조금 벗겨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한 35,000원 정도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2,500원 정도로 해서 약간의 좀 타이트한 어떤 목표 손절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벌써 또 주말이네요. 네, 짧았던 이번 또 거래일수 잘 보내셨길 바라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을 오늘 주말장 다음 분위기는 거래소에서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의 힘이 조금 계속 빠지네요. 네, 1%까지 낙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리스크는 글쎄요,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이 어닝 시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남은 실적 시즌은 어떻게 하면은 100% 잘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거인의 시선에서 얘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최병훈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